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당뇨 환자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라고 하면 식단과 운동만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식단 조절을 잘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잠을 잘 못 자면 혈당이 들쭉날쭉해집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식단도 철저히 지키고 운동도 매일 하는데 왜 혈당이 안정되지 않을까요? 자세히 들어보니 직장 스트레스가 심하고 밤에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스트레스와 수면이 혈당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스트레스가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까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투쟁-도피 반응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이게 뭐냐면 위험한 상황에서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해 몸이 준비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면 간에서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에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원시 시대에는 이게 생존에 필요한 반응이었습니다. 맹수를 만나면 빨리 도망가야 하니까요. 문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꾸중을 듣거나 교통체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걱정을 할 때도 우리 몸은 똑같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요. 하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이지는 않죠. 그래서 혈액에 방출된 포도당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이 포도당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받을수록 인슐린이 점점 더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스트레스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신체적 신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통이 자주 생기거나 어깨와 목이 뭉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피로감이 계속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기도 합니다. 정서적 신호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불안감이 느껴지며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행동적 변화도 나타나요. 평소보다 과식을 하거나 특히 단 음식을 찾게 되고 술이나 담배 같은 것에 의존하게 되고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되고 잠을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자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넘기지 마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항상 저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밤에 이를 갈고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아프고 소화제를 달고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몸은 이미 스트레스로 가득했던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호흡법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4초, 7초, 8초 호흡법을 알려드릴게요.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걸 5회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게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몸이 이완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스트레스 상황이 생겼을 때, 식사 전, 잠들기 전 이렇게 하루에 여러 번 틈틈이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체 활동입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해하고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게 좋습니다.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면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요가나 스트레칭도 추천합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호흡과 함께하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유튜브에 초보자용 요가 영상이 많으니 따라 해보세요. 댄스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집에서 혼자 춤춰도 되고 댄스 교실에 다녀도 좋아요. 세 번째, 마음 챙김과 명상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간단한 마음 챙김 명상을 알려드릴게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호흡에 집중해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에 집중합니다. 5분만 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계속하다 보면 점점 나아집니다. 명상 앱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교류는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세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혼자 있기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 활동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취미 활동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음악 듣기,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요리하기, 뭐든 좋습니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습관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단 음식을 찾게 될까요?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몸이 본능적으로 세로토닌을 늘리려고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얼마 후에는 급격히 떨어지면서 더 피곤하고 짜증이 나게 됩니다. 악순환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끼니를 걸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건강한 간식을 준비하세요. 견과류, 치즈, 방울토마토, 오이, 당근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탈수는 스트레스를 악화시킵니다. 하루 1.5리터나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세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불안감이 증가하고 잠을 방해합니다. 하루 2잔 이하로 제한하고 오후에는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수면 이야기를 해볼까요? 잠과 혈당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수면 부족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하루만 잠을 제대로 못 자도 인슐린 민감도가 3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쉽게 말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식욕 조절 호르몬이 흐트러집니다. 잠을 못 자면 그렐린이라는 식욕 증가 호르몬은 늘어나고 렙틴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되고 특히 고칼로리 음식을 찾게 됩니다. 셋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혈당을 올립니다. 넷째, 에너지 대사가 느려집니다. 잠을 못 자면 신진대사가 둔화되고 지방이 축적되기 쉬워집니다. 실제 연구를 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28%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루 9시간 이상 자는 것도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자다가 자주 깨거나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오래 자도 피곤하고 혈당 조절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 스케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주말이든 평일이든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일정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졸리고 그 시간에 깨게 됩니다. 늦잠을 자거나 낮잠을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낮잠은 1520분 정도만 오후 3시 이전에 자는 게 좋습니다. 둘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방해합니다. 어둡게 만드세요.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하고 전자기기의 불빛도 가리세요.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을 방해합니다. 조용하게 만드세요. 소음이 있다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을 활용하세요. 침대는 잠만 자는 곳으로 만드세요.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일을 하지 마세요.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걸 뇌에게 학습시켜야 합니다. 셋째, 저녁 루틴을 만드세요. 잠들기 한 2시간 전부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활동을 하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목욕하세요.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졸음이 옵니다. 책을 읽으세요. 자극적이지 않은 내용의 책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세요.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가 좋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넷째, 저녁 식사와 음료를 조절하세요.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배가 너무 부르거나 배고프면 잠을 방해합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의 반감기가 5시간에서 6시간이라서 저녁에 마신 커피가 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도 피하세요. 술을 마시면 빨리 잠들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자다가 자주 깨게 됩니다. 물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깨게 됩니다. 다섯째, 낮 동안의 활동을 조절하세요.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이것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돕습니다. 최소 30분 이상 야외 활동을 하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지만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운동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너무 늦게 하면 잠을 방해합니다. 여섯째, 전자기기를 멀리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를 끄세요. 이런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정말 봐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거나 기기의 야간 모드를 켜세요. 침실에 스마트폰을 두지 마세요. 알람이 필요하다면 일반 자명종을 사용하세요. 그래도 잠이 안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침대에 누워서 2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침대에서 뒤척이면 뇌가 침대는 잠이 안 오는 곳이라고 학습합니다. 차라리 일어나서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지루한 활동을 하세요.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가세요. 둘째, 걱정이나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온다면 저녁에 걱정 시간을 따로 정하세요. 15분 정도 시간을 정해서 그때 걱정을 쭉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걱정은 내일 다시 생각하자라고 마음먹으세요. 침대 옆에 메모지를 두세요. 생각이 나면 적어두고 내일 처리하겠다고 결심하고 잊어버리세요. 셋째,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다가 숨이 멎거나 아침에 두통이 있거나 낮에 심하게 졸림이다면 수면 무호흡증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므로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세요. 넷째, 약물 치료는 어떨까요? 수면제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의존성이 생기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비약물적 방법을 먼저 시도하세요.
멜라토닌 보충제는 시차 적응이나 일시적인 불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 사용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용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허브차나 자연 요법도 있습니다. 캐모마일 차, 라벤더 향, 발레리안 뿌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당뇨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스트레스와 수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통합적 접근법을 소개할게요.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고 햇빛을 쬐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면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호흡법, 짧은 산책, 마음 챙김 등을 틈틈이 실천하세요.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마세요. 저녁에는 긴장을 풀어주세요. 일과 거리를 두고 이완 활동을 하고 수면을 준비하세요. 주말에도 규칙을 유지하세요. 주말에 늦잠을 자거나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월요일에 다시 적응하기 힘듭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스트레스 수준과 수면의 질을 일기로 기록해 보세요. 패턴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더욱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야간 저혈당에 주의하세요. 밤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악몽을 꾸거나 아침에 두통이 있다면 야간 저혈당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혈당을 체크하고 너무 낮으면 간단한 간식을 드세요. 하지만 고혈당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자주 소변을 보게 되고 갈증이 나고 잠을 설치게 됩니다. 둘째, 약물 복용 시간을 조절하세요. 당뇨약 중에는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복용 시간을 조절하면 야간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발 관리를 하세요. 당뇨 환자는 발 신경이 손상되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잠옷과 양말을 착용하고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넷째, 스트레스로 인한 혈당 변화를 모니터링하세요. 스트레스 상황 전후로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자신의 패턴을 알면 대처하기 쉽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혈당이 올라간다면 그때 가볍게 걷거나 호흡법을 실천해 보세요. 다섯째,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당뇨 환자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스트레스나 수면 문제가 심하다면 주치의나 당뇨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는 이 세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1.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2. 하루 한 번 5분 호흡법 실천하기. 3.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 끄기. 이것만 해도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다른 것들을 하나씩 추가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제 못했다고 오늘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기록하세요. 수면 시간, 혈당, 스트레스 수준, 기분 등을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패턴을 발견하고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일주일 동안 규칙적으로 잤다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호흡법으로 대처했다면 자신을 칭찬하세요. 오늘 우리는 스트레스와 수면이 혈당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세요. 당뇨 관리는 식단과 운동만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고 충분히 잘 자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